미국의 패스트푸드나 대형 소매점들이 고객들을 잡기 위해 저가 메뉴나 리미티드 타임 상품들을 내놓으며 가격이나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식료품과 렌트비가 1년 전에 비해서는 진정됐지만 바이든 취임 이래 20% 이상 급등해 있어 미국민들이 체감 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개인 계정 보안을 위해 피해야 할 핀 넘버 패턴에 대해 알아봅니다. 미국의 5월 한 달간 1000개나 되는 토네이도와 폭풍우가 강타해 10년 만에 최악의 토네이도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뉴욕시 형사재판이 배심원 심리와 평결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패스트푸드나 레스토랑 체인점들, 대형 소매점들이 떠나간 고객들을 잡기 위해 3달러나 5달러 콤보 메뉴를 내놓는가 하면 이색적인 리미티드 타임 오퍼 상품들을 잇따라 출시하며 가격이나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매출 급감을 타개하려는 업계의 노력으로 소비자들은 반색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물가 진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선 그야말로 가격 인하 경쟁을 넘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맥도널드와 버거킹, 웬디스 등 패스트푸드점들, 월마트와 타겟 등 대형 소매점들의 가격 인하 경쟁에 스타벅스, 아이홉, 치폴레 등이 잇따라 뛰어들어 가격 인하를 통해 멀어진 고객들을 다시 끌어들이려는 가격 인하 전쟁, 생존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격 전쟁에 포문을 연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은 경쟁적으로 3달러 내지 5달러 콤보 메뉴를 내놓고 있습니다. 맥도널드는 맥치킨이나 맥더블 샌드위치에다가 치킨 너겟 4개, 감자 프라이스와 음료수까지 5달러짜리 콤보 메뉴를 고객들에게 내놓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맥도널드는 5달러 콤보 메뉴를 6월 25일부터 시작해 단 한 달간만 제공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경쟁업체인 버거킹은 5월 28일부터 즉각 5달러 콤보 메뉴를 판매하기 시작해 수개월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버거킹은 3가지 중에 하나의 샌드위치에 치킨 너깃, 프라이스, 음료수까지 5달러 콤보 메뉴를 지난 4월에 이어 5월 말에 재개하고 한 달이 아닌 수개월간 지속 제공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웬디스는 지난 21일부터 3달러짜리 브렉퍼스트 아침 콤보 메뉴를 전격 출시했습니다. 웬디스는 베이컨이나 소시지 에그 치즈 머핀에다가 프라이스를 곁들여 3달러에 제공하기 시작해 각각의 메뉴로 구입할 때보다 50% 파격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점들의 가격 전쟁 못지않게 유명 커피숍이나 레스토랑 체인점들은 LTO, 즉 리미티드 타임 오퍼 부류의 이색적인 신상품을 개발해 저가에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아이홉은 영화 이프에서 착안해 브루 랍스베리 팬케이크 4개에다가 바닐라 마우스를 얹은 LTO 상품을 연인들 또는 한 가족이 12달러 29센트에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멕시칸 레스토랑 체인점인 치폴레는 불맛향을 느낄 수 있고 샐러드와 과카몰리까지 얹어주는 치킨 알파스토를 내놓았습니다. 스타벅스는 스파이시 레모네이드를 출시했는데 스위시라는 달콤함과 매운맛을 섞은 새로운 맛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커피숍과 레스토랑 체인점들은 젊은 세대들의 국제적인 입맛을 고려해 한국과 니제르, 튀니지아, 에티오피아 등 각국의 고유한 맛을 많이 차용해 첨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KFC는 프라이드 치킨에 피자를 얹어주는 기발한 상품을 내놓았고 스타벅스는 커피에 올리브 오일을 타주는 올리토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들 회사들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기발한 상품을 출시해 의도적으로 논쟁을 일으켜 매출을 급증시키는 전략도 불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미국민들이 체감 물가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주된 이유는 식료품과 렌트비 등이 1년 전에 비하면 1에서 3%대로 크게 진정됐지만 바이든 취임 이래 무려 20% 이상 급등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서민들이 거의 매일 사야 하는 식품이나 매달 내야 하는 렌트비 등이 너무 올라 있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물가 잡기 미흡의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김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물가 진정을 강조하고 있어도 미국민들은 체감 물가로 전혀 느끼지 못해 불안과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이 체감 물가로 당국의 물가 진정에 동감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1년 전과 비교한 물가 진정을 발표하고 있는 당국의 지표와 팬데믹 직전이나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래와 비교하는 체감 물가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악시오스가 29일 보도했습니다. 미국민들이 거의 매일 그로서리 스토어 등에서 사고 있는 식료품 가격은 4월에 전년보다 1.1% 오른 것으로 대폭 진정됐습니다. 식료품 가격이 1년 전 같은 달보다 1.1% 오른 데 그친 것이지만 쇠고기 등 품목별로는 그보다 훨씬 많이 인상돼 있는 수준입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2021년 1월에 비교하면 식료품 가격은 무려 20.8%나 폭등한 수준입니다. 외식 분야는 상황이 더욱 악화돼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외식비는 1년 전에 비하면 4.1% 오른 데 비해 바이든 취임 이래 22%나 급등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서민들은 거의 매일 사야 하는 식료품을 구입할 때마다 가격이 수년 전에 비해 급등해 있거나 양이 대폭 줄어든 상황을 체감하고 있어 당국의 물가 진정 발표를 믿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악시오스는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 4,100만 가구에 달하는 세입자들의 렌트비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매달 초 렌트비를 내고 있는데 미국 내 평균 렌트비는 4월에 1년 전보다 3.6% 오른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비해 많이 오르고 있는 것인데 그나마 최근 들어 렌트비 상승폭이 둔화된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렌트비는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대도시들의 렌트비는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어 체감 렌트비가 매우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평균 렌트비도 매년 인상률이 둔화되고 있으나 바이든 취임 이래 아직도 21.6%나 급등해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실제 렌트비 고통과는 거리가 매우 먼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권자들은 대체로 현직 대통령의 취임 때와 비교해 물가가 어떻게 되고 살아가기가 나아졌는지 등을 놓고 평가하고 있어 현재의 상황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 편리한 전자지갑 등이 급부상하며 인기를 끌면서 각종 사이버 보안과 해킹에 대한 논란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온라인 계정에 많이 쓰이지만 핀 넘버는 손안에 있는 기기나 ATM 혹은 전자지갑 등의 본인 확인 수단으로 사용되는데요. 이때 의외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패턴화된 핀 넘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전문가들은 가급적이면 복잡한 번호를 사용해 1차적으로 해킹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안혜린 기자입니다. 네 자리 숫자를 조합해서 만드는 비밀번호는 총 10,000가지의 패턴을 만들 수 있지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동일하고 간단한 조합을 사용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원들이 온라인에서 유출된 340만 개의 핀을 분석한 결과 1, 2, 3, 4가 가장 인기 있었으며 특정 조합이 사용된 핀이 1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 2, 3, 4에 이어 1111, 0000, 1212, 7777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온라인 데이터 유출에서 드러나 실제 사용되고 있는 비밀번호였는데 숫자 쌍을 사용하여 핀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트릭도 밝혀냈습니다. 3535 또는 8080 같은 숫자를 2배로 늘리는 겁니다. 515는 1004, 622000, 그리고 4444, 2222, 6969 같은 번호입니다. 데이터의 두 번째 패턴은 출생 연도를 사용하는 겁니다. 19로 시작하는 핀 넘버가 많았으나 2000년 이후 출생한 사람들도 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20으로 시작하는 라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은 31까지 확장되어 사람들이 자신의 생일을 월과 일 혹은 일과 월 같은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사이버 보안 전문가는 기억하기 쉬운 핀은 잘못된 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핀 코드는 생년월일과 관련이 있어 쉽게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이버 보안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던 시절부터 수년, 수십 년 동안 동일한 코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핀 넘버를 가장 많이 쓰는 ATM 등의 기계들과 계정은 시도 횟수에 대한 제한이 있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쉽게 접근할 수 없지만 널리 쓰이는 패턴을 가진 계정은 해킹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두 번의 시도로 시도 횟수 제한을 초과하기 전에 계좌가 열려버리는 겁니다. 핀 넘버가 6자리로 늘어남에 따라 1, 2, 3, 4, 5, 6,
알파벳 암호로는 쿼티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패턴화되지 않은 핀 넘버를 주기적으로 바꿔 취약한 암호 체계를 피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 올 들어 5월 말까지 1000개나 되는 토네이도와 폭풍우가 남부와 중서부를 중심으로 강타해 막대한 인명, 재산 피해를 내고 있는데요. 이는 2011년 이래 10여 년 만에 최악의 토네이도 시즌을 기록한 겁니다. 미국에서 토네이도와 폭풍우에 강타당해 일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재민들이 속출하는가 하면 도시 전체가 사라진 듯한 비극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전후해 텍사스 휴스턴과 달라스 포트워스, 오클라호마, 아이오와, 켄터키 등의 초강력 토네이도 폭풍이 동시다발적으로 몰아쳐 상당 지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중 토네이도 폭풍과 폭염, 폭풍우 등 기상재해로 최소 25명 이상 목숨을 잃었고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텍사스 휴스턴에는 메모리얼데이에 화씨 115도, 섭씨로 46도 이상 올라가는 폭염으로 5월 기온으로는 역대급 폭염을 기록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친 기상재해로 텍사스에서는 휴스턴 지역 30만 가구 등 100만 가구씩 단전의 고통을 자주 겪었습니다. 올 들어 5월 말까지 미국에 몰아친 토네이도 초강력 강풍은 근 1000개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5월 26일까지 989개의 토네이도가 강타했는데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과 직후에도 지속됐기 때문에 1000개를 돌파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1년 1월부터 5월 말까지 1700개의 토네이도가 몰아친 이래 13년 만에 최악을 기록한 것이라고 악시오스가 밝혔습니다. 2011년에는 5월 말까지 1700개, 한 해 전체로는 2300개의 토네이도가 몰아친 바 있습니다. 근년 중에서 올해와 비슷한 추세를 보였던 때는 팬데믹 직전인 2019년으로 5월 말까지 1000개, 한 해 전체로는 1700개의 토네이도가 몰아쳤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에도 1700개 이상의 토네이도들이 남부와 중서부를 중심으로 강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근년 들어 미국의 토네이도는 매년 줄어들거나 보합세를 보였다가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2019년 급등했다가 2020년에는 5월까지 800개, 한 해 전체 1,300개로 줄었고 2021년에는 5월까지 600개로 더 감소한 반면 한 해 전체로는 1,400개로 늘어나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2022년에는 5월까지 800개로 다시 늘어났으나 한 해 전체로는 1,3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2023년에는 5월 말까지 800개로 거의 같았고 한 해 전체는 조금 늘어난 1,400개의 토네이도가 덮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뉴욕시 형사 재판에서 12명의 배심원들이 중범죄 심리에 돌입해 합의에 도달하는 대로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심리가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배심원들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판결하지 못하고 판사는 미결정 심리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적인 운명을 결정하고 정치적 운명에도 여파를 미칠 뉴욕시 형사재판에서의 배심원 심리와 판결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입막음 대가를 지불케 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회사 장부를 조작한 34가지 중범죄 혐의에 대해서 유죄 또는 무죄로 판결하거나 의견 불일치로 미결정 심리로 넘길지를 판가름하는 배심원들의 심리가 29일 시작됐습니다. 재판을 주관해온 뉴욕시 맨하튼 형사법정의 후안 머천 판사는 12명의 배심원들에게 여러분들은 반드시 팩트만을 고려해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중범죄로 심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배심원들이 중범죄로 심리하면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회사 장부를 조작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무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남성 7명, 여성 5명으로 구성된 뉴욕 맨하튼 형사재판 배심원들은 증언과 증거물, 검사와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 등을 종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인지 또는 무죄인지를 판결하게 됩니다. 심리 첫날의 판결의 의견 일치를 볼 수도 있고 30일과 31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4주로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판결에서 의견 일치를 볼 경우 5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에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을 공식 발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의견 불일치로 내주로 심리를 넘기게 되면은 판사가 미스트라이얼, 즉 미결정 심리로 선언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결정 심리로 선언되면은 검사가 새로운 배심원들로 재판을 다시 진행할 수도 있으나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배심원들이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사상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되는 것은 물론 갖가지 수모를 겪고 11월 5일 대선에서도 낙선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우선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으면 맨하튼 형사법정의 10층에 있는 보호관철부서에서 잠재적 수감자 신상과 건강 상태 등을 점검받는 수모를 겪습니다. 유죄 판결 후 수주 후에 나올 판사의 선고에서는 16개월에서 4년형까지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으나 77세의 고령에 전과가 없고 대선에 출마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선 유세나 선거자금 모금 등 각주를 돌아다니려면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